제가 훈련 중에 총기 5발 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이 5발 사고 한 번도 총을 쏘면서 있었던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5발 사고 났어요. 그래서 이 5발 사고는 누구나 또 그런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행착오를 나누고 그다음 또 어떤 조심,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저 당시 아주 갑작스럽게 발생된 어떤 오발 사고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분석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아야지 그 방법을 차단해서 다음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죠. 그리고 훈련한 목적이 또 그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일단은 그 자켓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그 슈팅하는 습관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지금 허리 쪽에 차있어요. 지금 그 사고로 전부 다 제가 총의 어떤 그 홀스터를 전부 다 허리 아래쪽에 좀 더 낮게, 그러니까 자켓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낮췄어요. 아니면 레그 홀스터를 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좀 더 낮게 허리 찰 수 있는 홀스터 위치를 조정했고요. 아니면 가슴 쪽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부차적인 부분이고, 만약에 자켓을 착용한 상태에서 사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사고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사격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면 홀스터에 손이 갈 때는 방금 보다시피 세이프티 핑거 상태입니다. 이건 완전 뭐 머슬 메모리 킥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끌어올리면서 손가락 집어넣거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총구에 손가락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럼 이 검지가 언제 들어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뽑아 올리고 난 후에 뻗으면서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겟을 향해서 그립이 완성이 돼 가면서 손가락이 들어가요. 그래서 뽑아 올렸어요. 올리고 나가면서 손가락에 방아쇠가 딱 손가락 방아쇠 올린 상태에서 그립이 완성되면 자연스럽게 슈팅되는 그런 어떤 그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끌어올렸을 때 제가 이렇게 잡아 끌어올렸죠. 올렸을 때 손가락이 들어가서 오발된 건 아닙니다. 제가 잘 영상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끌어올리고 난 후에 이게 뻗어 나가는데 이 정도 나갈 때 이 자켓 제가 제쳤던 자켓이 다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그때 당시 바람이 좀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제쳤던 그 자켓의 허리 부분이 다른 상황에 비해서 빨리 앞으로 확 넘어갔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딱 제쳤는데 이게 탁 넘어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게 홀스터 끌어올리면서 이 슬라이드 어느 부분 정확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글락 17이었습니다. 글락 17 어느 부분에 딱 걸렸어요. 걸려서 이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이 정도 나가니까 여기 뒷부분에 쫙 말려 들어간 게 보입니다. 옷이 원래 흔들적하게 밑으로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허리 쪽을 쫙 감싸면서 그 자켓 자체에 약간 조금 그 탄성이 있거든요. 그 탄성을 눈으로 볼 수 정도로 쫙 잡아당기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계치 이제 더 늘어나지 않는 인계치에 도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걸린 부분에서 잡아당기는 뒤로 잡아당기는 역방향의 힘이 생기겠죠. 그때 제 타이밍이 뭐냐면 이제 뻗어나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자켓이 잡아당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앞쪽 45도, 이 영상에서 발가락 쪽 부분에 아니면 발 앞에 쏘아진 게 아니고 한 거의 45도 정도 좀 안전하게 쏘았습니다. 힘을 강하게 끌어당겨서 제가 원래 이렇게 뻗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쫙 만들어서 뻗어가는 빵 치는 케이스예요. 빵 치는 케이스 이렇게 해서 슈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끌었는데 여기서 제쳤는데 걸려들었어요. 걸려서 끌고 가다가 이 타이밍이 이제 손가락 검지가 들어가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빵 잡고 걸려서 발사가 된 것 같아요. 그 영상 보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영상 보니까 이 오발이 나오고 난 후에도 옷이 여기 이 총기 어디에 걸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 쫙 잡아 당깁니다. 뽑아내요. 걸린 부분을 뽑아내고 다시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걸린 부분이 어디냐? 진짜 제가 옷 갖고 와서 다 체크해봤는데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때 안 갖고 있고 그 유사한 옷들이 있는데 자, 이런 옷들 같은 거 보면 안쪽 주머니 부분 있죠. 바깥에 이 주머니
주머니를 처리하고 나오는데 안쪽 부분에 지금처럼 이렇게 붕 떠 있습니다. 이 손이 들어가요. 붕 떠 있어요. 그 제품은 여기 니은자로 떠 있습니다. 이게 덜렁덜렁합니다. 안쪽 이 지퍼 부분을 처리하는 안쪽 마감이 완전 밀착시켜 놓은 게 아니고 방음제로 딱 밀착시킨 게 아니고 이처럼 지금 덜렁덜렁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느꼈을 때는 아마 거기에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자켓이 그 비슷한 구조다 보니까 제쳤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치고 충분히 제가 폴스터 올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거나 그 위치에 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서인지 지금 제쳤던 옷이 재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어딘가 이걸 덮었던 것 같아요.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걸린 부분이 이 주머니 부분 있죠? 이 지금 이렇게 이런 부분. 이 안쪽에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게 아니고 주머니를 덜렁덜렁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상태에서 여기 어떤 총 부분이라 하면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어딘가 지금 걸렸던 것 같아요. 총 부분이 이 주머니 안쪽 부분 그 어디에 걸렸. 격발 타이밍을 뺏겨버리고 검지가 나왔을 때 뻗어서 방에서 당기는 그 타이밍 오히려 역으로 뒤로 당겨져 버리니까 격발이 저도 오발사가 된 것 같아요. 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쏘고 나서 다시 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켓 자체에 어떤 그 구조적인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켓들 같은 게 안쪽이 지퍼 바깥에 이렇게 이쪽 부분 지퍼들 바깥에 있는 지퍼도 있죠. 이쪽 옆구리 부분 지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쪽은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튀어나오거나 걸릴 부분이 없어요.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켓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 이 허리 부분 자켓 부분이 이쪽 자켓 부분이 안쪽에서는 덜렁덜렁하게 되어 있다고. 덜렁덜렁. 그 제품이 아예 여기가 완전 다 떨어져서 덜렁덜렁 독립적인 그런 어떤 주머니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총구에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자켓 자체의 어떤 구조를 완전히 밀착시키는 그런 박음질 처리하는 게 일단 좋고요. 그냥 자켓을 입은 상태에서 뭐 컨실드 상태에서 갑자기 장비를 꺼내서 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썼던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장비를 찼을 때는 충분히 자켓을 완전히 제치고 난 후에 좀 타이밍이 늦더라도 제치고 난 후에 홀스 뽑아서 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애초 이 허리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켓에 이 너플거리는 영향이 없는 곳까지 홀스터를 내려서 그러니까 거의 leg 홀스터 정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에 차는 것도 조금 밑에 더 내려서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혀 영향력이 없겠죠. 이 상태에서 완전히 쉽게 뽑아서 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자켓을 입고 사격하는 상황에서는 자켓의 기능적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오발 사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제가 이걸 고려해서 제가 어떤 전술 자켓을 새롭게 제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그렇게 또 이 자켓을 감췄다가 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군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새롭게 제가 오발 사고를 겪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옷의 디자인과 기능을 다시 바꾸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일단 사수에 일단 주의가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때 그런 어떤 날씨, 바람, 그 다음 자켓의 어떤 재질의 특성, 그 다음 박음질의 특성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제가 체크하고 아는 상태에서 평상시에 쏘던 습관대로 쏘다 보니까 그것이 트리거가 딱 작동이 돼서 오발 사고를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고란 것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쌓이고 서로 조합되면 특정 원인이 이제 말 그대로 트리거로 작동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고로 이어지는데 지금 제가 겪었던 그 오발 사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자켓, 만약에 이런 지금처럼 붉은 자켓이 아니고 완전히 주머니 부분이 박음질돼서 딱 붙어있는 그런 자켓이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고요. 두 번째, 홀스 자체가 좀 더 아래쪽에 있었더라면 분명히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고. 자, 어쨌거나 그 사고 이후로 제가 이제 장비를 싹 정비를 했습니다. 새롭게 제가 그런 안전사고에 두 번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장비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조정했습니다.
장비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뭐 취해야 될 뭐 안전 수칙, 그다음에 행동에서 불필요한 동작들 제거하고 또 나름대로 스스로 어떤 머슬 메모리에 제한된 잘못된 것도 있다면 다시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수정하고 해야 되지만 일단 장비 자체를 이렇게 조율해서 안정적으로 다시 바꾸고 그것이 가장 효과 높은 것 같아요. 일단은 사수의 실수, 사람의 실수를 장비로 보완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중요하다. 그래서 생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필수 장비 잘 챙겨야 중요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뭐 활이라든가 또 무기를 다룰 때 안전장비, 특히 활 같은 경우는 안전장비 되게 중요합니다. 장갑, 그다음 팔목 보호대 이런 것들, 팔뚝 보호대 같은 거 되게 중요해요. 암가드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장비들을 잘 갖추는 거, 안전장비 잘 갖추는 거, 내 습관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그런 것들로 바꾸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느끼고. 이번 사례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사람의 실수는 장비로 보완을 해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장비 전부 다 허리 아래로 다 바꿔있습니다. 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그런 사고가 일단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고는 발생되지 않겠죠. 그리고 전술 장비 만드신 분, 특히 자켓을 만드신 분들 안쪽 재봉선, 그 주머니 안쪽 재봉선 너풀거리지 않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의도치 않게 장비가 걸려서 신속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총기의 오버 사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초 자켓이란 그 자켓도 장비죠. 그런 장비의 안전적 요소를 제거한다고 하면 분명히 또 실용적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장비가 전부 다 이제는 허리 아래쪽으로 다 바꿨다. 자, 이렇게 해서 총기 오버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